안녕하십니까, 리뷰머신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거 뭐냐, 바로 노트북 판매 순위 탑 5입니다 방금 유료 광고 포함 표시 보셨죠? 제가 광고를 따로 받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쿠팡 링크로 구매하실 경우 제가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혹시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 링크로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노트북 판매 순위 탑 10을 했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나와나 쿠팡 같은 다른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노트북들을 리스트업했던 거고요. 제가 여러분께 노트북을 추천해드린 이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수천 개의 노트북을 구매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제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3개월 동안 여러분이 제 영상을 통해서 가장 많이 구매한 노트북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탑 5 뭘까요? 제가 정말 많이 추천했던 노트북인데요, 2022년 델 인스피론 제품입니다. 무려 56대나 팔렸습니다. 원래 2021까지 포함해 훨씬 많이 팔렸는데 2022년 버전이 나와서 새롭게 추천드린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근데도 56대나 팔렸어요.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가격은 77만 3,770원이고요 CPU는 라이젠 5, SSD 256GB, 램 8GB, 그래픽은 라데온 그래픽스, 무게는 1.6kg입니다 제가 지난 8월 가성비 노트북에서 탑 3로 소개해드렸었던 제품인데요, 정말 너무나 좋은 가성비 사무용 PC, 피온, 롤, 옵시 정도는 쌉 가능한 정말 괜찮은 캐주얼 게이밍 PC로도 쓸 수 있어요. 제가 주로 가성비 제품을 소개할 때는 최신 제품들보다 한 세대 이전 노트북, 그러니까 여전히 쓰기는 좋은데 최신 제품 때문에 좀 가격이 떨어진 애들, 이런 애들을 주로 소개해드리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엔 2022년 1월에 나오는 신상 CPU가 달려있습니다. 이전 세대에 비해서 성능이 약 20%나 더 좋아졌고요, 배터리 효율도 더 좋아진 신상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려 윈도우 10도 아닌 11이 무료로 깔려있습니다. 내가 직접 설치할 필요 없이 받자마자 쓰시면 돼요. 굉장히 편합니다. 게다가 얘 같은 경우엔 화면이 안티글레어, IPS, 이건 당연하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120Hz 고주 사율 PC예요. 아니, 보통 가성비 사무용 PC라고 하면 대부분 60Hz 주사율 모니터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얘는 게이밍도 아니면서 120Hz, 1초에 이미지가 60개 나온 게 아니라 120개 나올 정도로 정말 부드러운 모션을 가지고 있는 모니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양으로 사실 배그 같은 고사양 게임은 어려워요. 하지만 에이펙스나 옵치처럼 무난무난하게 할 수 있는 FPS 게임을 하면 정말 쾌적하게 즐겁게 할 수 있죠. 다만 성능이 이렇게 좋다 보니까 다른 저사양 PC들에 비해서 발열이 좀 있는 편이고요, 발열 처리를 위해서 팬이 열심히 돌아갑니다. 열심히 일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성능 작업이 필요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엔 델 파워 매니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전용 프로그램 받으셔서 배터리를 효율 모드로 바꾸게 되면 팬도 조용하게 돌아가면서 배터리 성능도 오래오래 길게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가성비 좋은 PC예요. 다음 탑 4, MSI 모던 시리즈입니다. 저도 이번에 새롭게 구매한 제품이에요. 와, 진짜 너무 가성비가 좋아요. 얘는 14인치 모델인데요, 14인치 모델이 무려 지난 3개월간 60대나 팔렸습니다. 쿠팡에서도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재고가 없어요. 인기 있는 제품이라 재고가 금방금방 사라집니다. 지금은 15인치 제품만 남아서 그걸로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가격은 61만원이고요 CPU는 i5 11세대, SSD는 512GB, 램 8GB, 그래픽은 아이리스 Xe 내장 그래픽이 들어갔고요 무게는 1.6kg입니다 윈도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 들어간 1155G7 정말 무난한 사무용 캐주얼 게임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캐주얼 게임이라고 하면요, 크아 같은 거, 카트 같은 거 당연하고요, 피온 같은 거, 롤 같은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에이펙스 같은 고사양을 요구하지 않는 FPS 게임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게 다른 가성비 PC들보다 더 좋은 점이, 일반 가성비 PC라고 하면 SSD, 그러니까 저장 용량이 256GB인 경우가 많은데 얘 같은 경우엔 512GB, 굉장히 넉넉하게 들어가 있죠. 이런 내장 용량 덕분에 용량이 큰 포토샵 작업을 하거나 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들도 굳이 이런 외장 SSD 따로 들고 다니지 않아도 내장 용량만 가지고도 충분히 작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14인치 모델이 인기가 많았었던 이유가 정말 가벼워요. 1.3kg밖에 안 됩니다. 성능이 좋은데 말이죠. 그렇지만 15인치 모델 같은 경우 1.6kg으로 약 300g 정도 더 무겁습니다. 솔직히 조금 이건 아쉬워요. 하지만 15인치라는 넉넉한 화면을 얻게 됐잖아요. 14인치가 아무리 잘 빠졌다고 해도 15인치랑은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이 MSI 모던이 좋은 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썬더볼트 단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가운데 있는 거 지금 초점이 잘 안 맞는데, 네, 썬더볼트. 얘를 통하면 40GBps의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고요. 그 PD 충전이라고 하죠. 스마트폰 충전기나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휴대용 충전기로도 충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일단 이 MSI 충전기 자체가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그렇게 크지 않고 그냥 괜찮습니다. 들고 다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없어도 우리 스마트폰 충전소만 있어도 충전이 가능하다는 건 정말 좋은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외부 출장이 잦거나 등하교 하시는 분들은 이 PD 충전이 필수겠죠. 그리고 노트북 자체는
풀 HD 화질을 가지고 있지만 이 썬더볼트로 4K UHD 외부 디스플레이를 무려 2개나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노트북 화면 하나에 외부 디스플레이가 하나, 둘, 총 3개의 디스플레이로 작업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디자인도 너무 만족스럽고요. 이 키보드도 정말 크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서 저도 구매했고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나중에 얘도 단독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탑3입니다. 갤럭시북 15.6인치 모델입니다. 무려 69대나 팔렸습니다. 가격은 199,000원이고요. CPU는 i5 11세대 1235G7이 들어가 있고 SSD는 500GB, 램은 16GB, 그래픽은 인텔 아이리스 Xe 내장 그래픽의 무게는 1.55kg이고 윈도우 10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에서야 야 삼성, LG 왜 사냐? 외산 제품이 훨씬 가성비 좋은데 이러다 삼성 망할 듯이라고 하지만 결국 꾸준히 팔리는 건 역시 삼성입니다. 제가 삼성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말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1235G7 정도면 무난무난한 문서 작업, 캐주얼한 게임 같은 거 웬만한 건 다 됩니다. 절대 고성능 CPU라 못하겠지만 여러분이 원하시는 웬만한 건 다 돼요. 램도 16GB로 넉넉해서 프로그램 개발 용도나 포토샵, 프리미어 프로 같은 영상 편집도 충분히 가능하고 가벼운 데이터 작업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동일한 성능의 외산 노트북들에 비하면 가격이 좀 비싼 게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국내에서 삼성을 쓰는 이유는 복잡한 AS 걱정 없이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고 편리한 AS 경험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 제품들 간의 연동성 때문이겠죠.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팀원분께서 겔탭과 갤럭시북 2 프로를 같이 쓰고 있는데 얘네 둘 간의 연동이 정말 편리합니다. 이 겔탭에서 쓴 필기가 바로 이렇게 드래그 하듯이 옮겨져서 쉽게 바로 윈도우 노트북으로 갤럭시북으로 이동할 수 있고요. 두 개를 나란히 두면 마치 그 듀얼 모니터처럼 화면을 확장해서 쓸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유드린 이 링크에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엔 윈도우까지 포함이다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안 따지고 그냥 나는 AS 편리한 국산 제품 받자마자 쓸 수 있는 제품 원하시는 분들이 이 삼성 갤럭시북 많이 구매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탑2 제가 쓰고 있는 거 나왔네요. 2020년 맥북 에어 M1 모델입니다. 가격은 한때 199,000원으로 정말 많이 할인해서 판매했지만 지금 M2가 나와서 오히려 다시 인기가 많아지게 되면서 136만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CPU는 M1 8코어, 램 8GB, SSD 256GB, 그래픽은 M1 7코어, 내장 그래픽이고요. 무게는 1.29kg으로 오늘 나온 노트북들 중에서 가장 가볍습니다. 등장과 동시에 기존에 나온 모든 윈도우 노트북들 그리고 2022년 현재 나오고 있는 인텔 12세대 최신 노트북들의 성능까지 압도해버린 애플의 역작 M1 맥북 에어입니다. 진짜 단순히 성능만 봐도 너무 압도적으로 좋아서 오히려 최근에 나온 M2가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한 이유가 M1이 너무 잘 빠져서 이 M1 맥북 에어가 단종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비싼 돈을 주고 M2를 사기보다 여전히 성능이 좋은 M1을 선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얘는 지금 제 채널을 통해서 지난 3개월 동안 무려 107대가 팔렸습니다. 장난 아니네. 단순히 성능만 봐도 정말 좋은데요. 배터리 성능도 엄청납니다. 풀충전 시에 인터넷 사용 15시간, 동영상 최대 18시간까지 재생 가능해서 최근에 나온 갤럭시북 프로 2 2022년 그램처럼 극강의 배터리 효율을 가진 노트북들에 비교해도 비슷하거나 더 좋은 배터리 효율을 가지고 있어요. 인텔에선 최신 12세대 CPU부터 퍼포먼스 코어와 효율 코어가 따로 일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설계라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힘 잘 쓰는 일꾼과 효율적인 일꾼이 각각 나뉘어져 일하면서 일도 잘하고 배터리 관리도 잘하는 그런 노트북이 되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M1 같은 경우에는 이미 2년 전에 2020년부터 이렇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뭘 새삼? 야 그거 우리도 하고 있던 거야 2020년부터. 포토샵, 파이널 커튼, 그래픽, 영상 작업 충분히 가능하고요. 학습 용도로도 당연히 좋습니다. 가끔 이제 맥북 소개하다 보면 한글이나 오피스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솔직히 맥북 안 써보신 분들일 거예요. 저도 지금 맥북 쓰고 있는데 한글, 오피스 잘 쓰고 있습니다. 그냥 앱스토어 가서 유료 결제하시면 정말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혹시 그 크랙 쓰시는 거 아닙니까? 걸렸다 이놈. 정말 장점이 많은 노트북이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일단 인터넷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프로그램들 뭐 은행이나 홈택스, 정부14 이런 거 할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포기하세요. 방법이 있다고 하거든요. 저도 열심히 알아봤는데 결국 포기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성능이 좋은 노트북 당연히 게임이 되겠지 라고 하는데 M1 맥북 에어에서 돌아가는 게임들 많지 않습니다. 롤도 되긴 하는데요. 저는 이제 롤을 하지
하지 않았지 모르는데 단축키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이 M1 에어를 사신 분들은 이 엔터테이닝 용도로 쓰기보다는 생산성 작업을 목적에 두신 분들이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망의 탑 1입니다. 와, 진짜 많이 팔렸어. 압도적이에요. M1이 107대 팔렸다고 좋아했지만 얘는 훨씬 더 팔렸어. 2배 더 팔렸습니다. 무려 227대. 엄청나죠? 레노버 2021년 15.6인치 모델입니다. 가격은 59만 2천원인데요. 현재 제가 지금 촬영한 날 기준으로는 54만 9천원에 할인 판매되고 있어요. CPU는 라이젠 5 5500U가 들어가 있고 SSD는 256GB, 램은 8GB인데요. 10만원 정도의 차이라면 저는 무조건 20GB 제품 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것도 원래 69만원에 판매되고 있었는데 현재 촬영의 기준으로는 62만원에 할인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무게는 1.65kg이고 윈도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짜 얘는 역대급 가성비 학습용, 업무용, 캐주얼 게임용 노트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는 5500U 인텔의 i5와 동급으로 여겨지는 CPU인데요. 인텔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5500U가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 i5의 경우에는 코어, 즉 일꾼이 4명에 얘네가 쓸 수 있는 책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8개가 있습니다. 4명 일꾼이 8개,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런데 5500U 같은 경우엔 일꾼이 6명, 2명 더 있죠? 그리고 스레드가 12개나 있습니다. 훨씬 쾌적하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고성능 작업을 할 때는 i5 쪽이 조금 더 힘을 잘 쓰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5500U가 훨씬 쾌적하기 때문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일반 문서 작업을 한다? 충분히 좋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 램이 8GB라서 롤이나 P1 마크 같은 게임은 충분히 무난무난히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만원만 추가해서 램 20GB 모델로 가게 되면 완전히 다른 노트북이에요. 포토샵이나 영상 편집 같은 좀 램을 많이 먹는, 많이 요구하는 프로그램들로 충분히 돌릴 수 있고요. 인터넷장 수십 개 띄워놓고 영상도 보면서 멀티태스킹 작업해도 충분히 사용 가능할 정도의 좋은 쾌적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산 가성비 노트북들은 14인치 제품이 많아요. 그게 가장 많이 팔리고 가성비가 좋기 때문인데요. 얘 같은 경우엔 15인치입니다. 일반 노트북들에 비해 1인치나 커요. 1인치? 수치상으로 작아 보이지만 실제 화면, 실제 노트북을 보면 차이가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우리 한국인들은 집도 크고 차도 크고 노트북도 큰 걸 좋아합니다. 나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영상 보는 것도 좋아하고 롤도 하고 문서 작업할 때도 화면이 컸으면 좋겠어. 포토샵 할 때 이렇게 막 확대해서 쓰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은 이 15.6인치 레노버 제품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3개월 동안 230대 정도나 팔렸어요. 하루에 2대꼴로 계속 팔린 거죠. 그럼 그만한 스테디셀러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팔린 건 정말 대중적인 무난무난한 노트북들인 것 같아요. 나는 좀 고사양 노트북이 필요하다, 게이밍 노트북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가진 예산과 내가 사용할 프로그램, 내가 플레이할 게임의 이름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는 가장 가성비 좋은 노트북 찾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